여러분, 오늘은 박지원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주당의 분열과도 같은 성난파도, 그 흐름의 마지막 김민석 총리의 로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정치권, 우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워졌나?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던 흐름이 이제 드러난 것뿐입니다. 저는 이 사태의 시작점을 분명하게 봅니다. 당대표는 나의 로망이다. 이 한 문장. 이 순간부터 정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라는 공개 선언이었지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내 갈등이 커졌습니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메시지가 갑자기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김어준 같은 인물들이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이 모든 일이 각각 따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인 흐름일까?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뉴 이재명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중심을 만들려는 정치적 프레임. 정치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력으로 하지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공치모, 특정 라인 결집, 메시지 통일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된 조직화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공치모, 즉 공소 취소 모임입니다. 이 집단은 처음 등장할 때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바로 세기 위해 모였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공치모가 보인 특징은 타이밍입니다. 이들은 특정 사건 이후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이 특정 사건이란 것은 1인 1표제 통과,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벌어진 전당원 투표가 대두된 사건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전당원 투표를 하면 집단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면서 투표는 무산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공치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서 이렇게 빠른 결집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 또는 준비된 흐름이 있었다는 의미죠. 공치모에 참여한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공소는 취소되어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수사였다.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방향은 완전히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의견의 집합이라기보다 하나의 메시지로 정렬된 흐름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집단 행동을 조직하고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 했습니다. 즉 여론 형성이 아니라 결정 구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 인원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치에서 이 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힘을 갖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약한 쪽으로 붙지 않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공치무의 활동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당 논란, 당내 갈등, 특정 인물 공격, 이 흐름들과 묘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건 우연이라기보다 같은 방향의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죠. 공치모의 활동이 이어지면서 실제로 나타난 변화는 분명합니다. 당내 긴장이 커졌고 지지층이 나누기 시작했고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 이상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정의감으로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일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진 정치적 움직임일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치모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이 개별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정치는 언제나 명분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명분이 아니라 그 결과와 방향입니다. 공치모의 등장 이후 정치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모험이 아니라 흐름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필 유시민, 김어준일까? 답은 간단하지요. 그들은 사람을 넘어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건드리는 순간 지지층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과거 정치, 실력 경쟁, 지금 정치 프레임 경쟁, 구태, 새로운 세력, 진짜 대 가짜.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나누는 설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초선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맞습니다. 정치 역사에서 초선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호막, 흐름, 명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건 개인 행동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을 보면 메시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방향이 하나로 모입니다. 흐름이 일관됩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은 중간 권력에서 만들어지지 않지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흐름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했고 무엇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처음 이 표현이 등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냥 정치적 수사겠지. 새로운 방향을 말하는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뉴 이재명은 기존 흐름을 계승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을 나누고 다시 재구성하려는 프레임이었습니다. 정치에서 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지요. 기존은 낡았다는 암시,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선언, 중심을 바꾸겠다는 의지.
즉 지금까지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현주, 함돈균, 신인규 변호사 등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지금의 정치 방식은 문제가 있다. 기존 지지 방식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이지요. 이 흐름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을 말한다 토론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발언은 기존 지지층을 향한 비판, 특정 유튜버와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 대한 공격, 지령정치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토론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발언들이 큰 논란을 불러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내부를 향한 공격은 외부 공격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지요. 기존에는 지지층을 이렇게 봤습니다. 함께 싸우는 동지. 하지만 이재명 흐름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있는 방식, 바뀌어야 할 대상. 이 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한 비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방식 때문입니다. 내부를 향한 공격, 영향력 있는 인물의 공개적 비판, 지지층을 향한 문제 제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정치 지형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지층 내부에서 갈등 발생, 기존 영향력 구조 흔들림, 새로운 프레임 등장. 이건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정치 구조 변화의 시작 신호입니다. 이재명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를 나누고 새로운 중심을 만들려는 정치적 재구성 시도입니다. 이건 개혁일까? 아니면 권력 재편일까? 하나씩 보면 의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방향이 보이죠. 이재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흐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름이 아니라 정치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권력 재편입니다. 권력 의지가 드러난 순간 정치는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 정치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구조이지요. 이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김민석의 로망이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